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2015년도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기출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경비론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점수 이상만 넣으면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일부분의 문제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일정 점수의 선을 넘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문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점을 보시면서 41번부터 보겠습니다. 41번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재관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 예방과 범죄 진압이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범죄 진압이 아니라 손실 예방이고요. 공경비는 범죄 예방과 손실 예방이 아니라 범죄 진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는 서로 이 바뀌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42번 수익자 부담 이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수익자 부담 이론은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를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일정한 조직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경찰이 이걸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번과 4번은 결국에는 같은 설문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인 측면으로 체제수호 측면에 맡겨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43번 민간경비 성장 이론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공동생산 이론은 경찰이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 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민간 부분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하는 이론이 바로 공동생산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번 설문을 보겠습니다. 공동화 이론은 경제적 관점의 이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동화 이론하고 이익집단 이론은 사회적 관점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려 있고요. 그래서 2번은 경제환원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환원 이론과 수익자 부담 이론은 경제적 관점 이론이죠. 그래서 2번도 틀려 있고요. 4번 공동화 이론은 그냥 내버려 두면 보호되지 못한 채 방치될 재산을 민간 경비가 보호한다. 이거는 이익집단 이론일 때의 문제이죠. 공동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1번이 일단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옳은 곳으로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 4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공부를 복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기초적인 부분들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맞을 수 있죠. 44번 민영화 이론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자 등장한 이론이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이 민영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시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역할은 관료제 하에서 독점적으로 경찰만이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어떤 표를 노린 공무원 집단의 이기심이나 혹은 국가기구의 비례화 그리고 예산의 급격한 팽창이라는 관료제의 병폐로 인해서 1970년대 이후에 작은 정부 지향과 시장경제로의 환원을 외치는 신자유주의적인 바람으로 이 민영화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복지국가 때문에 도입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번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사익보호성과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나 공공경비는 공익과 사익의 보호화 그리고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설문에서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비일 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6번 경비업법상 규정된 경비업무 종류는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이 경비업법은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라고 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영업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2번이 되는 것이죠. 기계경비입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정답을 일단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47번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죠. 용역경비업법은 1962년에 주한 미 8군의 용역경비 실시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1960년대에 미군 부대에 대한 군납 경비가 경비에 있어서 시작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정비되면서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1년 12월에 임시조치 법안을 공포해서 각 업종에 대한 상공부에 등록을 해야만 군납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당시의 경비업체들은 주로 이제 미 8군에 대한 용역 경비를 전담해서 계약 경비 산업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경비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1962년에 미 8군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실제로 용역경비업법이 만들어진 것은 1976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래서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번입니다. 일본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는 문제죠. 정답은 1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야경, 순시, 보안원 등의 이름으로 계약경비를 실시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경비가 아니라 자체경비입니다. 주로 이제 자체경비이기 때문에 그 업체 내에 상주하면서 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됩니다.